자,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충분 조건은 오른쪽, 필요 조건은 왼쪽. 둘 다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 배웠죠? 자, 오른쪽 충분 조건을 찾아라. 그럼 P집합부터 1번 찾아볼게. 자, P집합의 진리집합은 제곱해서 플러스 4가 되는 수는 플러스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 자, Q집합은 뭐가 있어요? 2밖에 없죠. 그러면 왼쪽 집합이 더 큰 필요 조건이 되겠네. 근데 필요 조건인 거 찾으라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돼버려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자. 2번 같은 경우에 이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발레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 잘 봐봐. x,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1, 1, 1, 2, 2, 1 뭐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Q집합은 봐봐. Q집합은 x, y가 자, 1, 1도 되고 1, 2도 되지만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뭐도 가지고 있을 수 있냐면 100,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1보다 큰 숫자들만 원소로 가질 수 있는데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도 괜찮지만 1보다 작은 수까지도 허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큰 집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거이라면 두 개 더해서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2보다 크거나 같다가 2보다 크거나 같다를 포함합니까? 그렇지. 오른쪽도 되고 왼쪽도 되니까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집합이니까.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번도 답은 될 수 없다. 이 방법을 사용하든 이 방법을 사용하든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고, 자, 둘 다 할 수 있으면 일단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맞출 확률이. 자, 3번 가봅시다. 3번은 그냥 XY 엄청 쉬울 것 같은데, 자, Q집합은 약간 조금 정리를 좀 할게.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자, 그러면 G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두 개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니까, 그러면 Z가 0이 되거나 X가 Y 되거나 이게 바로 Q의 진리집합이겠네요. 누가 더 큽니까? 이게 더 크죠? 충분 조건이 돼버립니다. 필요 조건 찾으라 했으니까 역시 답은 아니겠죠. 2번도 답은 아니고. 자, 4번 갑시다. 4번. 자, 4번은 이거는 똑같은 집합인가요? 아니요. 자, X, Y가 2하고 3밖에 안 되는데, 자, 순서상으로 쓰면 Q집합은 X, Y가 2, 3은 6도 되지만 곱해서 6이 되는 거는 1, 6도 되고 엄청 많죠. 그래서 오른쪽 집합이 더 크니까 충분 조건 이렇게 찾는 거. 자, 5번 갑니다. 5번은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찾는 게 더 나아요. 자,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Q입니다. 자, 다시 P집합보다는 Q집합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죠. 맞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른쪽으로 벌리는 건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찾는 거야.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PQR의 진리집합을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집합으로 표현됐으니까 명제를 집합으로 표현해 볼게.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왼쪽으로 입이 벌려지냐? Q가 더 크냐? R을 Q가 다 포함하고 있네요.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P는 나달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면 P는 나달이라는 건 여집합이죠. R의 여집합. 충분 조건이니까 오른쪽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R의 여집합 색칠해볼까? 색칠해보기 전에 이미 이걸 보고 P와 R은 서로소다 이런 뜻이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 못하는 친구들은 아직 기초 과정이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래서 R의 여집합 먼저 색칠해볼게요. 이 R의 여집합이 P를 다 가지고 있냐? P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도 참이 됩니다. 자, 아까 서로소라는 거 눈치챘으면 그냥 그 색칠놀이 안 해보고도 할 수 있었죠.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딱 보자마자 P와 R은 R의 여집합이 아니고 P와 R은 서로소다라는 걸 눈치를 못 채는 친구들은 고난이도 문제에서 이건 대표 문제니까 이렇게 색칠놀이 해도 문제가 풀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자마자 서로서라는 걸 눈치챌 정도로 기초 연산은 해놔야 돼. 쌤 교재로. 자, 나 P는 나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자,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왼쪽 화살표. 맞죠? 근데 드모르간의 법칙 사용하면 C 떨어지고 반대 방향.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일단은 똑같아요가 아니고 Q가 P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니네요. P는 이 부분이 Q에 포함되지 않네. 그래서 저 색칠한 이 부분이 발레가 되어서 얘는 거짓이 돼버립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뭐 이렇게 막 설명되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왼쪽으로 입 벌려 달라. 이게 참이 되게 만들어 달래. 자, 이것부터 먼저 찾자고. 자, 그러면 P집합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P집합. 자, 그 다음에 Q는요. Q는 보자. Q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자, 뭐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Q가 노란색 집합이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했으니까 A는 여기 있어야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표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하,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같아야 될걸? 왜? 색칠되면 같을 확률이 99%입니다. 아닌 경우가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나중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건 크다는 건 알겠는데 같은 거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 봐봐. 그런 거 같아야 되냐 안 같아야 되냐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왜냐면 A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거든. 맞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0.9가 작은 건가?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건가? 마이너스 0.8이 작은 건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0.99가 더 작은 건가? 이게 최대값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너를 딱 붙여줘야지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도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풀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아까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죠, 앞에서. 자, 같아도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A가 마이너스 1하고 같을 때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잘 봐. 여기다가,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쟤를 좀 더 다 재조사하는 거야. 어차피 P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게 P 조건. 그 다음에 Q는,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쏙 대입해가지고 적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정수집합이라고 가정하고 진리집합을 한번 적어보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0, 1, 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도 A가 마이너스 1하고 같을 때도 이 노란색 집합이 이 하얀색 집합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노란색 집합이 더 크거나 같죠.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는을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A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A의 최대. 같은 방법으로 이제 B도 그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자, 끝까지 해볼게.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 자, 그랬을 때 이걸 또 그림을 그려야 돼요. 와, 딱. 자, 마이너스 1. P는 뭐 아까부터 계속 그려놨으니까 뺏길게요. 이렇게. 자, R 한번 찾아보자. R. 이번에 R. 얘가 이 노란색 그림을 그렸을 때 하얀색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노란색이 대략 조금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 이게 R이 되겠죠. R이 P에 포함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B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맞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 같아도 되니? 같아도 노란색이 하얀색이 다 포함되니?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는을 붙일 확률이 99%죠. 99%예요. 자, 그래서요. 그럼 확인 작업은 어떻게 하는데? 실제로 같아도 됩니다. 같아져야지 B의 최소값이 구해지죠. 그래서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B의 최소. 선생님, 왜 같아져야지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안 같아졌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 0, 1, 2.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야? 아니잖아. 정수라는 좀 말이 없었잖아요.
아까 정수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했을 뿐이지.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는 마이너스 0.9도 있어요. 마이너스 0.8도 있고요. 마이너스 0.99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맞지? 그래야지 는을 붙여야지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선생님 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자, 정확하게 하는 방법, 아까 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 b하고 마이너스 1하고 같을 때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적어볼게. 자, p집합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자, p집합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라고 한 번만 더 적을게. 이건 r이었나? r이었네. r집합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여기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적어보면 정수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돼볼게. 얘는 정수라고 가정해보면 마이너스 1, 0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자, 그래도 자, b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이 노란색 집합이 하얀색이 포함되죠. 맞지? 노란색이 하얀색이 포함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1하고 같아질 때도 이런 상황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충분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오른쪽 화살표. 그 다음에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왼쪽 화살표. 자, 다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대우명제는 무조건 참이 되겠죠. 이 둘 다 참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그러면 대우명제는 not Q이면 P의 여집합이다. 뭐 이 말이죠. 자, 이거의 대우명제도 마찬가지. 무조건 참이겠죠? 이거의 대우명제는 not R이면 어이구 잠깐만 조심해야 된다. 이 화살표가 조금 헷갈려서 이렇게 적을게. 자, 헷갈려서 오른쪽 화살표가 좀 익숙해서 좀 어색하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얘의 대우명제는 이거 부정하면 Q 이렇게 되고, 자, 얘는 부정하면 나달이다 이렇게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어쩌라는 거예요? 자, 찾으라는 거야.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거 혹시 있나요? not Q이면 잠깐 뭐 하는 거야? Q의 여집합을 왜 적어? 자, 대문자로 쓴 것도 아닌데 이거죠.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3번은 무조건 참이고요. 그 다음에 Q이면 나달이다. Q이면 나달이다. 2번도 무조건 참입니다. 맞죠? 오케이. 선생님, 3번하고 2번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찾습니까? 여기서 이제 3단론법을 막 찾아내라는 거예요. 3단론법 혹시 보여요? 나는 이게 보이는데. 요거랑 연결하면 3단론법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P이면 Q이다. Q이면 나달이다. 그러면 Q가 똑같으니까 P이면 다이렉트로 나달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찾을 수 있겠죠. P이면 나달이다. 1번에 있네요. 여기. 맞죠? 얘도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얘가 참이라면 이거의 대우명제도 참이겠지. 이거의 대우명제는 R이면 나P이다. 이것도 있겠죠. R이면 나P이다. 4번에 있네요. 그래서 얘도 답은 아니에요. 무조건 참이니까 안 되는 건 5번. 엄청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별표 10만 개 쳐야 되는 문제지. 자, 두 숫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자, 5가 커요? 3이 커요? 당연히 5가 크죠. 수학적으로 증명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냐면 좌변에서 우변을 뺍니다. 그러면 양수가 나왔지? 양수가 나오면 왼쪽이 큰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지? 자, 마찬가지. 5가 커요? 7이 커요? 당연히 7이 크죠. 증명해 주세요 하면 수학에서는 두 개 빼면 음수가 나와요. 오케이. 음수가 나왔으니까 얘는 오른쪽이 큰 겁니다. 자, 오랑 누가 더 커요? 같죠? 이거 증명해 주세요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뺐을 때 0이 나오잖아. 그러면 두 숫자는 같은 겁니다. 이렇게 증명한대요. 유치하지만 그렇게 한답니다. 수학에서 이번 시험에서 엄청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수학에서의 대소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증명 문제들은 전부 다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요. 자, 일단은 A가 커요? B가 커요? 물어봤으니까 잠깐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요? 그러면 A가 이건데 왼쪽에서 A가 커요? B가 커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대소관계.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란 말이야.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버렸을 때 얘가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 찾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y 더하기 4 빼기 2x 빼기 2y.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되니까 얘 두 개 일단 짝을 지어서 한번 다시 해볼게. xy 빼기 2x 더하기 자 마이너스 2y 더하기 4. 순서 살짝 바꿨어. 왜 바꿨냐면 x로 묶으면 이렇게 되거든. 맞죠?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y-2 이렇게 공통인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한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아. 너희들도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될 거야 이게. 자, 이 y 빼기 2가 공통인수니까 일단은 인수분해 적고 분배법칙에서 이 부분 나와야 되니까 x 적고 다시 분배법칙에서 이 부분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다 해보고 나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수고 y도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니까 양수겠네요. 맞지? 0보다 크겠네요. 잠깐만요. 선생님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2가 된다면 2 빼기 2가 되니까 0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면 이 숫자는 양수가 되거나 아니면 0이 될 수도 있겠네. 아, 두 숫자를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0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히 왼쪽이 더 컸다는 뜻이고 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두 집합이 두 수가 똑같은 숫자일 수도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는 거야. 신기하지?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자, 합 그리고 곱 최대값. 일단은 이 용어들만 봐도 산술계화 느낌이 나지 않나요? 자, 산술계화는 자,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안 배운 친구들을 위해서 두 숫자를 더해서 2로 나눈 걸 우리가 산술평균,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그 평균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고, 기하평균은 도형, 기하를 도형이라고 하거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요. 자, 그 증명 과정은 수업 시간에 개념 설명할 때 했을 거고. 근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공식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양변에 2를 곱해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나는 합은 자,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요. 2루트만 붙이면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웁니다. 자, 뭐 외우는 방법은 자기 마음대로 외우셔도 되고, 자, 그걸 이용하면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자, 핵심 포인트는 산술기하가 언제 쓰인다?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쓰인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 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한글로 적어. 합은 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2루트만 붙이면 이렇게 한글로 적어보면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 여기 있네. 합. 여기 있지? 이것만 정해 놓으면 곱은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 왜? 이 두 개 곱한 걸 여기다 적으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얼마다? 10이다 라고 가르쳐줬고 얘는 루트 AB의 제곱이니까 지금 양수 조건이 없으니까 일단 약분하고 나면 6이 되고 자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으로 바꿀 수가 있죠. 조금 예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자리 바꿔서. 그래서 절대값이 6이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6이지. 근데 사이 범위래요. 그래서 AB는 플러스 마이너스 6 사이 범위에 있다 해서 AB의 최대값은 6이 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엄청 중요한 산술기하 평균은 기초부터 응용까지 퍼펙트하게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양수 최소값. 자,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스킬 중에 이차함수 산술기하가 있는데 양대산맥 중에 자, 양수라는 글자가 붙는 최대 최소 스킬은 산술기하밖에 없죠. 근데 산술기하 조건은 합이 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만 붙이면 이게 공식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적용시킬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분배법칙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분배법칙. 산술기하 느낌은 나는데 말이야. 냄새가 나요. 1. 분배법칙 하면 16 더하기 분배법칙 하면 xy분의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간 정리를 좀 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정해진 숫자고
변하는 숫자는 얘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여기서 구해지겠죠. 여기 나왔네. 합이야, 곱이야? 합이지. 더했으니까 이 숫자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곱보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여기 곱이 와야 되고 17은 뭐 정해진 상수니까. 자, 숫자라는 뜻이죠. 곱은 어떻게 돼? 이거죠. 그냥 말 그대로 곱하는 거예요. 자, 합은 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루트만 붙이면 이거 아닙니까? 자, 이 두 개 약분해 주시고 이거는 잠깐 이 식을 계산해 볼게. 자,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루트 16이니까 17. 그래서 이건 뭐야? 4 곱하기 2니까 8 더하기 17. 그러면 25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이 숫자는 25가 되겠네. 그래서 이 숫자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2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25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찾는 거야.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최소값을 구해줘. 이렇게 얘기했죠. 자, 최소값 양수. 양수란 말 아닌데요, 선생님.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이 숫자가 양수가 되잖아요. 맞지? 그래서 얘는 산술계화 조건을 쓰기 위해서 억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도 똑같이 산술계화 평균에서는 두 숫자의 곱이 약분되는 형태를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1이면 여기도 x 플러스 1을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없었던 숫자 생겼으니까 여기다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이거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하고 이 숫자는 완전히 똑같은 숫자가 돼버려. 맞지? 이 숫자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했으니까 이 숫자의 합이죠, 얘는. 이 숫자와 이 숫자의 합이잖아. 맞지? 그게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곱보다 크거나 같죠. 이 상수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쓰고 얘는 변하는 숫자가 아니니까 자, 변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곱은 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루트만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마이너스 1은 그냥 그대로 바깥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곱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4 약분하면 얼마? 이 숫자는 2 루트 4 빼기 1. 얘는 4 빼기 1이니까 3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하고 똑같다? 3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돼버려요, 얘는. 맞죠?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최소값은 3이다. 그래서 m은 3이다. 그런데 그때 x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때 x의 값이라는 건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값 3을 가지잖아.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두 숫자가 똑같을 때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더한 두 숫자. 이 숫자와 이 숫자 말고 이 숫자와 이 숫자 똑같은 게 아니고 아까 공식을 쓸 때 더한 두 숫자 있지? 이 숫자와 이 숫자가 완전히 똑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습니다. 증명도 해드렸는데 수업 시간에 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증명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서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 또는 x가 될 수 있는 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그런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라고 제한 조건을 했으니까 얘는 아니고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그때 x의 값을 n이라고 했으니까 n은 1이겠죠. 그래서 n은 1이었고 아까 m은 얼마였어? m은 3이었으니까 두 개 곱하면 3이 된다. 이게 정답이긴 한데 선생님 저는 저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못 들었어요. 늦게 수업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왜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지 증명 과정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 자, 증명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서술형할 때 필요한데 이 문제 풀 때는 증명 과정을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친구들은 미친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개념을 먼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실제로는 문제 풀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합은 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그 최소값이 성립할 때 이 두 숫자가 더한 두 숫자가 똑같은 숫자일 때 그 성립한다. 이것만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서술형에서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평균인데 이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자, 나는 합은 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루트만 붙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성립할 때를 찾아내라는 건데 이게 성립한다는 건 왼쪽 숫자가 오른쪽 숫자보다 크다라는 건 두 숫자를 일단 뺐을 때 좌변에서 우변을 뺐을 때 양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0이 나온다 그 뜻 아닙니까? 맞죠? 자, 이 등호가 성립할 때를 우리는 찾을 거야. 아까 그걸 질문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루트 A의 제곱이고 얘는 루트 B의 제곱이고 가운데 이 루트 AB를 찾아보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 자, 그러면 보여줄 것도 없죠? 이거 완전 제곱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 되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실수의 정의죠. 맞죠? 약속이잖아.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두 숫자를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왼쪽 숫자가 더 컸다는 뜻이죠. 근데 같다라는 것은 0이 된다라는 것은 어떨 때 성립하는 거야?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야? 얘가 0이 될 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숫자와 이 숫자가 같을 때. 양변 제곱하면 A랑 B랑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때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까지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것까지 어차피 나중에 서술형에서 증명 과정으로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술형에서는 연습을 해야 되고 문제 풀 때는 자, 따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한 두 숫자가 같을 때 최소값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건데 저 줄여서 그냥 코시라고만 부를게. 이제는 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출제 금지당한 부분인데 이게 선생님들이 그걸 잘 모르시고 내시는 선생님도 있고 일단은 선생님이 이 부분은 공식을 외워라.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식은 아주 외우는 방법이 간단한데 잘 봐봐. 완전 제곱이 누구보다 작다. 누구보다 각각의 제곱.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이게 공식이에요. 자, 서술형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코시가 교과서에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 그 학교에 있는 애들은 증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증명 과정보다는 훨씬 더 공식을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다.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하면 잘 봐봐. 눈치가 좀 빨라야 되거든요. 일단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자, 문제에서 x, 1x 플러스 2y의 제곱의 최대값을 한번 찾아보시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이 숫자 제곱, 이 숫자 제곱. 이게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봐봐. 이거 두 개 곱해서 x 제곱 없애주면 이게 되고 이거 두 개 곱해서 제곱 없애주면 이렇게 되니까 공식의 형태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원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문제는 그냥 공식으로 그냥 암기해 놓으세요. 그럼 다 풀립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어떤 수의 제곱이 얘는 계산하면 5 곱하기 얘는 문제에서 가르쳐줬죠. 4라고.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제곱해서 20이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죠. 플러스 루트 20하고 마이너스 루트 20 사이에 그 어떤 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20이 되고 루트 20은 2루트 5니까 2번이 정답이 된다.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끼워 맞추게 하시면 돼요. 3개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3개가 있어도 자, 일단 3개짜리는 밑에 문제에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세요. 자, 2, 3, 3, 2, 4. 자, 세개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 전체 넓이의 최소값. 철망이 40이다. 그러면 얘들 철망을 막 구부려 잘라가지고 막 이런 애들이 다 합치면은 40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길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x, 이 길이를 y라고 하면 얘도 y, 얘도 y 이렇게 되겠네. 그럼 x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4x. y는 6y, y가 6개 있지? 합쳐서 40입니다. 이런 힌트를 주고 있어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넓이의 최대값 x 곱하기 3y네. x 곱하기 3y 즉 3xy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산술기하 평균을 써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양수니까, 길이니까. 그러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코시부터 하는 것보다는 산술기하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산술기하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 합은 겉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루트만 붙이면 잠깐 여기서 멈추시고 수술 한번 해보고 문제 다시 보세요. 자, 이제 봤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게. 합은 여기 두 개 더한 거 여기 있잖아. 4x 플러스 6y는 여기는 곱은 4x 곱하기 6y 보다 크거나 같아요. 뭐만 붙이면? 이루트만 붙이면 이거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라고 문제에서? 40. 그 다음에 2루트 24xy. 자, 양변에 2로 나눠주면 없어지고, 자, 양변을 제곱하면 400. 그러면 24xy. 아하, 문제에서 물어본 건 3xy의 최대값이니까, 자, 뭘로 나눠주면 3xy가 나올 것 같아? 8로 나누면 3xy가 나올 것 같죠? 네, 8로 나누죠. 그러면 얘는 8로 나누면 50. 이것은 3xy. 아, 3xy는 50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니까 뭐다? 최대값이 50이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자, 이게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교과서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신다면 이걸 추가시킬 걸 문제집 그대로 안 내시고 이 최대값을 가질 때 그 최대값과 그때 x, y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술기하 공식을 쓸 때 이 숫자랑 이 숫자랑 완전히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 외우라고 했죠. 자, 그러면 4x하고 6y하고 똑같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4x 더하기 6y 대신에 또 4x를 대입해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8x가 40이니까 x가 얼마일 때? 5일 때. x가 5면 대입한 y의 값도 구해지겠죠? 그때 xy의 값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문제집을 푼다, 해석하고 분석한다라는 건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바보 같은 헤헤 웃고 그렇게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